이번 시간에는 사나운 김성치, 간절할 간, 간절할 간, 개간할 간, 모양모 한자를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나운 김성치입니다. 손톱조입니다. 이거의 손톱조. 그 다음 개사슴록 견입니다. 개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인 변에 사용될 때는 이렇게 변형이 되죠. 마찬가지로 개견이 좌측의 변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개사슴록 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손톱조 플러스 개사슴록 견은 사나운 짐승치 또는 발없는 벌레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없는 벌레치입니다. 이번에는 발없는 벌레치 머물 간자입니다. 발없는 벌레가 머물러서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없는 벌레는 아무래도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동작이 느리거나 미약하죠. 힘이. 그러니까 다 부럽다는 거죠.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할 간 되겠습니다. 3번 간절할 간이죠. 간절할 간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음심이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절. 4번 간절할 간입니다. 간절할 간 흑토죠. 흑에 대해서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흙 위에 벌레가 머물러 있죠.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땅을 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간을 하고 있다. 크게 넓히면은 개간하고 있다는 거죠. 벌레의 입장에서는 땅을 파고 있고 벌레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간할 간자가 되겠습니다. 간전 밭을 개간한다는 뜻이겠죠. 5번 모양모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없는 벌레치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양모자가 되겠습니다. 모양모 미모. 자, 다시 사나운 짐승치 또는 발없는 벌레치입니다. 손톱조 플러스 빨간 부분, 이 부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손톱조와 개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자 쓰임새는 위에 점 2개의 비침별의 개견이죠. 그래서 손톱조, 개사슴록변으로 합체된 그림이다. 한자입니다. 발없는 벌레치. 2번 발없는 벌레치 그칠간이죠. 발없는 벌레가 멈추어서 발없는 벌레는 여기서는 동물의 크기나 힘 여러가지 분야에서 다 뒤처지는 거죠. 자기보다 강한 동물을 보고 행위를 보고 간절하다는 얘기죠. 발없는 벌레가 발 있는 또는 더 강한 동물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죠. 간절하게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거죠. 간절할 간 되겠습니다. 3번 간절할 간입니다. 간절할 간의 마음심이죠. 마음이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구체화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 끈을 절이죠. 끈을 절. 다음 4번은 개간할 간입니다. 간절할 간 흑토죠. 땅 위에서 간절한 것은 개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는
땅만 있으면 개간을 해서 뭔가 심고 거두려고 했죠. 왜냐? 식량이 부족했으니까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1970년 전만 1960년, 1970년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못하는 집안이 꽤 많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땅만 보면, 빈터만 있으면 땅을 일구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60년, 70년 말이죠. 80년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점심을 굶는 초등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7, 80년대. 그래서 땅을 보고 간절한 것은 개간을 한다는 거죠. 개간을 해서 먹을 것을, 양식을 한 톤이라도 더 구한다는 어떤 절박함이 깔려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5번은 모양문자죠. 모양문자입니다. 발 없는 벌레치 모양모. 발 없는 벌레의 모양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모양모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쓰여진 한자어는 발 없는 벌레치 또는 살아온 짐승치로 구성되어 있는 한자어죠. 공통어가 발 없는 벌레치가 다 포함되어 있죠. 살아온 짐승치라고 하는 것은 개의 사슴도 개 손톱조니까 개가 손톱을 보일 때는 여기서 개가 발톱을 보인다는 거죠. 때는 살아온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짐승치 또는 발 없는 벌레치입니다. 여기서는 발 없는 벌레치로 활용되어 설명되어지고 있죠. 간절할 간.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풀이는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골문, 설문해자, 성형문자가 지금 현재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학습하여 장기간 기억 저장하는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금니 아, 사가 뚫을 천, 의심할 아, 맑을 아, 간사할 사, 이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학습 시간인데 공통적으로 어금니 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야자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자가 생각보다 어려운 한자입니다. 파자 분석이. 일단 제주제자가 보입니다. 제주제자를 제외해버리면 한일과 뚫을곤이 남죠. 하나일 뚫을곤입니다. 그래서 풀이해보면 하나같이 뚫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금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입 속에 있으면 나란히 있죠. 치아가 나란히 있죠.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뚫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치아이다.
그 중에서도 어금니가 강력하다. 어금니 아자가 되겠습니다. 관아. 여기서는 아자가 어금니 아자도 되지만 관아 아자도 됩니다. 그래서 관아 되겠습니다. 2번 사가자입니다. 풀초죠. 풀초 머리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윗부분에, 한자의 윗부분에 사용했을 때 머리, 아랫부분에 사용한 발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발. 그래서 어금니처럼 풀이 돋아나고 있는 것은 잘 살펴보면 사기란 얘기죠. 사기입니다. 그래서 봐라, 사기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죠. 봐라. 그 다음 3번은 뚫을 철입니다. 구멍혈이죠. 파자부석하면 진면, 나눌팔, 지붕을 나누니까 구멍이 뚫히겠죠. 그래서 구멍혈입니다. 구멍혈. 어금니로 이용해서 구멍을 뚫으니까 결국은 뚫히는 거죠. 뚫을 천입니다. 뚫을 천, 천공, 구멍공이죠. 뚫을 천, 구멍공, 천공. 4번 어시말 아자입니다. 어시말 아. 말씀은이죠. 말씀은. 그 다음 어금니 아자입니다. 그래서 어금니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금니가 입 속에 있죠. 말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말을 하니까 그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다시 말해서 비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의심스럽다 뜻입니다. 어금니 안은 사람의 입속에 있기 때문에 입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감춰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만하다. 의심합니다. 의심말라. 의아스럽다는 거죠. 5번 맑을 아자입니다. 어금니 아자 새 주자죠. 새의 어금니가 부딪히면 딱딱딱 소리가 나죠.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맑을 아자가 되겠습니다. 새의 어금니는, 여기서는 새의 어금니는 새의 부리를 말하는 거죠. 새의 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의 부리 위 아래가 부딪히면 맑은 소리가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맑을라, 우아하다. 그 다음 6번 간사할 사자죠. 간사할 사. 뭡니까 이거? 어금니 아 골읍입니다. 골읍입니다. 어금니 아 골읍. 고을에서 어금니를 드러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을에서 숨어서 얘기하는 것은 간사한 내용일 수가 있다. 간사할 삼이다.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숨겨서 얘기하는 것은 간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간사할 사 해서 사악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금니 안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주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제주제. 자, 이 한자에서 제주 제자를 뽑아내면 남는 것은 뚫을 곤 하나 일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같이 여러 개니까 하나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잇몸의 치아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죠. 두께는 차이가 나지만 높이는 비슷합니다. 하나같이 뚫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금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금니 아자가 되어 있습니다. 치아. 두 번째 사가자입니다.
풀초머리입니다. 풀초머리. 불 속에 삭처럼 어금니처럼 올라오는 것은 잘 살펴보니까 사기라는 얘기죠. 사기 튼다는 얘기입니다. 봐라. 3번 뚫을 천입니다. 구멍혈이죠. 구멍혈. 어금니압니다. 어금니로서 구멍처럼 여러 개를 만드니까 결국은 뚫히는 거죠. 뚫을 천입니다. 뚫을 천. 천공. 구멍을 뚫는 거죠. 천공. 4번 의심할 아자입니다. 말씀언이죠. 말씀언. 어금니 아자입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어금니처럼 숨겨져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숨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쉬쉬하면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의심할 만하다. 그래서 의아한, 의아라고 되어 있죠. 의아. 그 다음 5번 맑을 아자입니다. 어금니 아의 세추죠. 세추. 새의 어금니가 위아래가 부딪히면서 맑은 소리를 낸다는 거죠. 맑은 소리. 딱딱딱. 딱따구리. 딱따구리. 맑은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딱따구리. 대표적 동물로서 딱따구리. 딱따구리. 맑을 아가 되겠습니다. 우한. 그 다음 간사할 사죠. 6번 어금니 아 고울업입니다. 고울에서 어금니처럼 말을 한다. 그래서 숨겨져 놓고 말을 드러내놓지 않고 쉬쉬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간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간사할 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설명하고 있는 한자어는 어금니 아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어가 유사한 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모양 한자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학습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보다 나은 한자 학습을 풀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을 구부리다 을. 그러니까 구부릴 을을 니은 또는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변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의 한자가 똑같이 새을 구부리 을이 된다는 거죠. 감론 을박 할 때 감론 을박 새을을 새을자로 씁니다. 자, 처음으로 이게 지금 구부리다 세다 하는 것은 상형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상형문자 구부리다라고 구부렸죠. 이렇게 구부렸습니다. 구부릴 얼 새가 물에 강가에 떠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을 이걸 파자 분석하기는 지금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상형문자로 풀이가 됩니다. 상형문자가 좀처럼 등장하지 않지만 상형문자로 풀이가 됩니다. 새을, 구부리, 얼. 감론을박. 두 번째, 빌거립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인이 변형입니다. 구부려졌다는 거죠. 사람이 구부려져서 허리를 굽혀서 구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걸. 거린 돼 있죠. 거린. 다음 3번 하늘건 또는 마르다, 건조하다는 뜻이죠. 말을 건은
파자 분석을 해보면 좌측에 오랜 세월 1입니다. 오랜 세월 1. 10시, 해일, 10시이죠. 옥편에는 없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8천자를 풀이하면서 이와 같은 한자가 약 40여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비어있는 것은 하늘이다. 오랜 세월 동안 비어있으니까 건조한 상태가 되어 있겠죠. 하늘의 공간은 말이죠. 그래서 하늘건 마를 건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은 마른 상태로 되어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하늘건 마를 건 건곤입니다. 건곤 하늘과 땅이겠죠. 건곤 단곤자입니다. 4번 말 더듬을 헐입니다. 헐. 자, 입구자죠. 빌거립니다. 입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입 속에 기본적으로 치아가 있는데 치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발음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말 더듬을 헐 되겠습니다. 말 더듬을 헐. 헐어. 더듬는 말이겠죠. 헐어. 자, 5번은 날릴 헐 흔들거릴 오리입니다. 사람인변이죠. 사람이 비어있다. 날래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사람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가볍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새다. 몸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날릴 헐. 그 다음 두 번째 흔들거릴 오리입니다. 올. 그래서 사람이 비어있으니까 체중이 가벼우니까 체중이 무거운 사람보다는 흔들거리겠죠. 바람에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거릴 오리입니다. 올, 헐. 훈과 음이 현재 여기서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을 구부릴 을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끼리상, 세찰상, 물길이 세차다는 뜻입니다. 세찰상, 미리에, 먼저에, 상수리나무상, 본뜰상 한자에 대해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끼리상입니다. 안을 퍼죠. 가운데 중입니다. 돼지 시자입니다. 안대를 감고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끼리 상이 되겠습니다. 상형. 그 다음 두 번째 세찰상입니다. 코끼리 상입니다. 코끼리는 동물 중에 큰 동물에 속하죠. 물이 크게 움직이니까 세차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찰상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씻을 상자도 됩니다. 코끼리 상이죠. 코끼리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코끼리는 육식 동물이 아니고 초식 동물이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몸을 씻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씻을 상. 그 다음 코끼리처럼 물이 무겁게 움직이는 것은 세차다. 그래서 세찰상, 씻을 상 되겠습니다. 3번 미리 예자입니다. 나여자입니다. 나여 코끼리 상입니다. 코끼리가 나 자신을 파악할 때도 있습니다. 미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 코끼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맞이할 경우에 보면 혼자 스스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예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코끼리 자신이 미리 예측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가 되겠습니다. 코끼리상 나여.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코끼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자기가 태어나서 순간순간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기억해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리 예자가 되겠습니다. 예비, 예비고사. 그 다음 4번 상수리 나무상입니다. 나무목이죠.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처럼 큰 나무는 상수리 나무라는 얘기죠. 상수리 나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본뜰상입니다. 사람인변이죠. 사람인변 코끼리상입니다. 사람과 코끼리를 본뜬다는 거죠. 본뜬다는 겁니다. 사람과 코끼리를 본뜬다. 그래서 본뜰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화상, 거울을 보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고 하죠. 자화상. 1번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상. 안을 보죠. 안을 봅니다. 그 다음 가운데 중이죠. 그 다음 돼지 시자입니다. 이 세 개의 한자어를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을 다 쓰니까 복잡하니까 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을 생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축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 코끼리 느낌이 온다. 코끼리 상자가 되겠습니다.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말이죠. 안대 착용.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더듬어서 보면은 코끼리 부분이나 돼지 부분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죠. 2번 세찰 상자입니다. 물수변 코끼리상. 물의 움직임이 코끼리 무게만큼 크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세찬 물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찰상입니다. 그 다음 코끼리가 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몸을 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씻길 상 되겠습니다. 씻을 상.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코끼리는 초식동물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간 행동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씻기 위해서 들어갔다. 씻을 상 또는 물을 먹기 위해서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비리예자입니다. 나여 코끼리상. 코끼리가 나 자신을 미리 생각해 볼 때는 죽음을 맞이할 때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코끼리가 죽음을 예상했을 때에는 풀숲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리 예상을 한다는 거죠. 코끼리상, 코끼리가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는 미리 예측한다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4번 상수리 나무상입니다. 상수리 나무상. 나무목 코끼리상입니다. 나무 중에서 코끼리처럼 큰 나무는 상수리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리 나무상이 되겠습니다. 예비. 5번 본뜰상입니다. 사람인 변에 코끼리상이죠. 사람이 코끼리 모양을 본뜬다 또는 사람과 코끼리를 본뜬다, 조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각. 자화상.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고 하죠. 자화상. 지금 현재까지 설명되어진 한자어는 코끼리상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있죠. 코끼리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돼지시 호글호 무리대 돼지돈 다듬을 탁 조출족 한자에 대해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돼지 시자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파자 분석이 됩니다. 일단 아래하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래하, 그 다음 개견, 그 다음 남은 것이 사람인입니다. 그러면 풀이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개처럼 생겼지만 사람들이 고기로서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은 돼지다. 아랫부분이 개처럼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다리가 4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돼지라는 얘기죠. 돼지 시자가 되겠습니다. 시뢰. 두 번째 혹을 호자입니다. 뛰어날다는 뜻입니다. 뛰어날 호. 여기서는 노풀고자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노풀고의 축약. 입구가 생략이 됐죠. 돼지시가 옴으로써 돼지처럼 높다는 뜻입니다. 돼지처럼 높고 통통하다. 그래서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뛰어난 사람을 호글이라고 합니다. 뛰어날 호, 호글 호. 돼지처럼 건강하고 높다. 높은 신분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서양화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체격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표현상 부잣집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개발 국가에 들 보면 남자 여자들이 다 날씬하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씬한 겁니다. 그래서 호글 호자가 됐죠. 그 다음 3번 무리 대자가 되겠습니다. 언덕부 8팔 돼지십니다. 언덕에 8마리의 돼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산돼지입니다. 무리가 되는 거죠. 산돼지 한 마리만 내려오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8마리가 들어와서 논밭을 휘젓고 다니니까 굉장히 무리를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대자가 되겠습니다. 대원. 그 다음 돼지 돈입니다. 돼지 돈. 다롤이죠. 다롤. 여기서는 다롤이 아니고 육다롤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신체의 일부니까요. 여기서는 고기를 말합니다. 돼지시 고기육. 돼지고기를 돼지돈이라고 합니다. 돈육. 그 다음 다듬을 탁입니다. 다듬을 탁 또는 쪼을 탁입니다. 자, 지금 임금왕이 좌측편에 써져 있습니다. 임금왕이 좌측편에 써져 있습니다. 임금왕과 비슷한 한자어가 구슬옥이 되겠습니다. 이게 점주 또는 불똥주가 찍혀 있는 거죠. 근데 구슬옥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점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구슬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슬옥 한자어가 어떤 보조 역할을 한다 또는 도우미 역할을 할 때는 점주가 빠집니다. 임금왕이 되는 거죠. 임금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슬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구슬옥입니다. 여기서는 임금왕이 아니고요. 다음 돼지시입니다. 돼지시. 다듬을 탁인데 여기에 보면은 다듬는다니까 이게 불똥주가 들어갑니다. 돼지시에. 돼지시에 점 하나 더 찍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다듬을 탁. 불똥처럼 다듬게 되면은 탁탁탁 불똥이 튀죠. 불똥주가 들어갑니다. 구슬을 돼지처럼 어떻게 됩니까? 다듬는다는 뜻이 되겠죠. 돼지 모양으로 다듬는다. 탁탁 불똥을 일으키면서 말이죠. 탁마. 자, 그 다음 6번 쫓을축입니다. 갈착이죠. 갈착. 갈착은 진행을 의미합니다. 갈착. 받침을 말하죠. 갈착. 갈착. 돼지가 가도록 한다는 거죠. 결국은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쫓을축. 축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시. 여기서는 아래자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아래자는 T자였습니다. T자.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현재는 점을 찍었죠. 아래하. 그래서 아래하. 개견. 아랫부분은 개처럼 생겼다. 개가 다리가 4개입니다. 돼지도 다리가 4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돼지 시자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개처럼 생겼지만 다리가 4개 생겼지만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즐겨 먹는 음식은 돼지다. 돼지시 시래. 두 번째 혹을 노자입니다.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노풀고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노풀고. 그래서 입구가 되는 거죠. 입구와 돼지시가 부딪히면서 입구와 축약이 된 형태입니다. 돼지처럼 높다는 거죠. 돼지처럼 튼튼하다. 튼튼한 사람은 뛰어난다. 뛰어난 사람을 호글이란다. 그래서 뛰어날 호, 호글 호 되겠습니다. 돼지처럼 먹고 건강하다. 그래서 호글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뛰어난 호, 호글 호. 호우입니다. 호우. 호우.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것을 호우라고 하죠. 호우. 3번 물이 대자입니다. 언덕부. 8팔 돼지입니다. 8마리 돼지가 언덕에 휩쓰고 있죠. 그래서 물이라고 합니다. 산돼지가 8마리 같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성격도 포악합니다. 가축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무리를 형성해 있다. 요즘 또 보면 산돼지가 도시의 주변에 내려와서 한바탕 하고 뉴스에 종종 등장하죠. 굉장히 총을 쏘지 않으면 상대하기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예. 무대포입니다. 무대포. 그 다음 4번 돼지 돈자입니다. 달월 또는 육달을 하는데 해와 달을 할 때는 달월, 그 외에 신체 일부를 나타낼 때는 육달월이라 합니다. 육달월을 고기 육이니까 고기 육달월 같은 얘기입니다. 돼지 고기를 말하는 것은 돼지 돈자를 씁니다. 돼지 고기를 돈육이라 하죠. 돈육. 5번 다듬을 탁입니다. 임금왕이죠. 임금왕. 임금왕자는 어떻게 쓰입니까? 임금왕이고 구슬옥은 임금이 가지고 있는 반짝반짝한 거니까 빛이 나는 것은 구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똥주 또는 점주가 찍힙니다. 하지만 구슬옥이 단독구슬일 때는 점을 찍고 이 구슬옥이 보시다시피 한자에 변으로 쓰여 있죠. 좌측에 오니까 변, 우측에 오면 방. 그래서
한자를 도와주는 역할, 도우미 역할을 할 때에는 불동주가 생략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의 얽은 것처럼 불똥을 튀겨서 다듬는다. 예? 돼지시에 불똥줄을 치면 점으로 연결하니까 발 얽은 걸음, 돼지 걸음축입니다. 돼지시에 점을 찍으면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 얽은 돼지 걸음 촉입니다. 그래서 다듬을 타기 되겠습니다. 돼지 모양의 구슬을 다듬는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구슬은 둔탁하고 예쁘지 않죠. 그것을 불똥처럼 불똥을 일으키면서 다듬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듬을 탁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쫓을축입니다. 돼지시 갈차, 돼지가 가게끔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축출, 다듬을 탁은 탁마, 마는 갈마자가 되겠습니다. 탁마, 쫓을축은 축출하다.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한자는 돼지시가 모양 한자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죠. 유사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듬을 탁은 예외입니다. 점 하나가 더 찍힘으로써 돼지시가 아니고 발 얽은 돼지 걸음 촉입니다. 촉감이 뭡니까? 촉감. 돼지 발 얽은 돼지 걸음 촉. 그래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한자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학습 방법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양, 자세할상, 착할선, 금바다양, 고울선, 달을차, 이 한자의 공통점은 양양자죠. 양양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양자를 한번 파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약간 심할림입니다. 그럼 양양자는 해결이 됐습니다. 약간 심할림이죠. 약간 심할 정도로 여기 한일이 들어가죠. 하나같이 약간 심할 정도로 소심해서 겁이 많아서 하나같이 모여 사는 동물은 양입니다. 양은 개별 생활을 하지 않고 풀을 뜯어 먹을 때도 보면 뭡니까? 종종 자기 옆에 동료가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양양자가 되겠습니다. 약간 심할 정도로 하나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동물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양. 두 번째, 말씀은 양양입니다. 말을 할 때 양처럼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순한 동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순한 양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세할 상이 되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자세히 설명해 준다. 말을 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상하게 설명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상할 상 또는 자세히
세밀히 말이죠. 자세할 상. 그래서 상세하게 한자, 상세. 양양은 양육, 양곡이죠. 양육. 3번은 착할 선입니다. 풀초 머리는 했죠. 자, 풀초머리는 여기 풀초머리입니다. 위에는 양양이죠. 요 윗부분은 양양입니다. 양양이죠. 남은 부분이 요 아래 부분에 있는 다시 요 부분이 풀초입니다. 양양과 풀초가 지금 겹침으로써 한 획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양양 여기까지죠. 밑에 풀초머리죠. 그래서 요 획과 요 획이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풀을 먹죠. 뭐로 먹느냐? 입구죠. 양은 입으로 풀을 먹는다. 다시 말해서 초식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초식동물이 좀 순하죠. 그래서 순한 것은 착하다. 그래서 착할 선자가 되겠습니다. 착할 선. 초식동물이 아닌 경우는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됩니다. 사로잡아야 되거나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하위에 있는 계층은 도망가야 되고 상위에 있는 계층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초식동물과는 조금 성격 자체가 타고날 때부터 다르게 되겠죠. 자, 4번입니다. 큰바다양. 물수변입니다. 양양입니다. 양양. 여기서는 양인데 양은 양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털로 생각해야 됩니다. 양털. 또는 1번에 설명했다시피 양은 떼를 모여서 생활을 하죠. 무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큰바다양이 되겠습니다. 물이 양떼처럼 이렇게 넓게 펴져 있으니까 그것은 큰 바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큰 바다 양 되겠습니다. 양행. 착할서는 선대. 대자는 기다릴 대자가 되겠습니다. 선대. 자, 그 다음 5번 고울선자입니다. 고기어자죠. 고기어 양양입니다. 물고기와 양은 신선해야 좋다는 얘기죠. 신선해야만이 좋습니다.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는 물고기와 양양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와 양은 신선할수록 좋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여기서는 물고기와 양양이 결합되어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신선하다 또는 곱다, 고울선, 신선할 선 하면 되겠죠. 신선할 선, 고울선.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달을 찾자입니다. 양양 빛이 별이죠. 만들공 양이 만들어질 때는 삐쳐서 어떤 시간 차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태어나는 시점이겠죠. 양이 태어나는 시점에 만들어질 때 나올 때에는 시간별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양이 똑같은 형태로 모양은 비슷할지라도 뭐 크기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달을 차 되겠습니다. 양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빛이다. 일자 형태가 아니니까요. 빛이다. 다르게 태어난다. 달을 차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1번 양양 초두머리 초죠. 초두머리 초, 풀초. 그래서 는 약간 심할 정도로 하나일. 이번 시간에는 도울양
물리칠량, 아가씨양, 고운흑양, 술비절양, 사양할양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도울양자가 포함되어 있는 유사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도울양입니다. 입구 두 개는 부러지절 헌입니다. 헌이 보이다. 헌이 부러지절 헌입니다. 그 다음 우물정자죠. 우물정자입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이 뭐냐면 이거 부러지절 헌하고 우물정장을 드러내게 되면 어디가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속에 우물정자와 부러지질 헌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옷을 입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상을 당했기 때문에 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도울양 되겠습니다. 도우려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옮길양, 도울양 되겠습니다. 2번 손수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옮길양이 되겠죠. 손으로 옮겨서 물리친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칠 양 되겠습니다. 양척, 양척. 3번 아가씨 양자입니다. 여자 여 도울령, 도울령이죠. 여자를 도운다는 거죠. 여자를 도운다는 거죠. 아가씨는 나약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도우는 경우는 나이 어린 아가씨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가씨 양 되겠습니다. 아가씨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어미가 되겠죠. 어미 양, 아가씨 양 되겠습니다. 귀양, 귀한 아가씨. 귀한 아가씨는 미혼 처녀를 말합니다.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자 말이죠. 그 다음 흑양, 고운 흑양입니다. 고운 흑, 리을기억이 되겠죠. 리을기억. 흙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부드러운 흙이란 얘기입니다. 흙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부드러운 흙이란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흙양 또는 곱다는 뜻이죠. 고운 흙양, 토양, 토양. 5번은 술빚을 양입니다. 술주죠. 술주. 그 다음에 도울양입니다. 도울양. 술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술을 빚는다라고 합니다. 제조공장에 한번 얘기하겠죠. 술 빚을 양, 양조장. 술 빚을 양, 양조장. 여기서는 양밀 되겠죠. 양밀. 꿀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꿀밀이죠. 꿀을 만드는 것을 양밀이라고 합니다. 6번 사양할 양입니다. 말씀은이죠. 말씀은 말을 옮긴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대화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상대편이 사양을 하겠다는 얘기죠.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양할 양 되겠습니다. 양보. 자, 도울 양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두 개는 부러지질 헌, 입이 부러지고 있다. 세 개는 떠들썩할 영이 됩니다. 떠들썩할 영. 하나는 입구, 두 개는 부러지질 헌, 훤히 보이다. 훤히 보이다. 입구 세 개는 떠들썩할 영, 시끄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르짖을 헌, 우물정, 우물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하얀 소복을 입고 말이죠. 어디 우물에서 부르짖고 울고 있는 경우는 흔한 현상이 아니겠죠. 과거에 부모가 돌아갔을 경우에 보면
손님을 위해서 음식은 해야 되고 슬픔은 복받치고 하니까 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거에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도울 양자가 되겠습니다. 도울 양, 돕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된다. 옮길 양, 그러다 보면 뜻을 이루게 된다. 목표물을 달성하게 된다. 이룰 양, 옮길 양, 도울 양 되겠습니다. 2번 물리칠 양이죠. 손수 옮길 양이죠. 손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동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시킨다, 물리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칠 양 되겠습니다. 양측. 3번 아가씨 양자입니다. 여자 도울 양이죠. 여자 중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은 어린 아가씨를 말한다. 그래서 아가씨 양자가 되겠습니다. 귀양, 귀할 기자입니다. 귀할기, 아가씨 양. 귀한 아가씨는 시집가지 않은 처녀를 말한다. 미혼 처녀. 4번 고운 흙양. 흙을 도와주는 것은 고운 흙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 고운 흙은 이 공간 사이로 쉽게 침투가 되죠. 확실히 도와주는 거죠. 덩어리가 크면 좁은 공간으로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가장 유리한 흙은 흙토니까요. 고운 흙이라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흙양, 고운 흙양 되겠습니다. 토양. 5번 술 빚을 양입니다. 술주자죠. 술주. 술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술을 빚는다라고 말합니다. 술 빚을 양 되겠습니다. 술 빚을 양. 양밀, 꿀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양밀. 그 다음 사양할 양. 말을 섬언이죠. 말섬언 옮길로입니다. 말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말하던 것을 옮긴다. 그럼 네가 먼저 얘기해라. 양보한다 이런 뜻이겠죠. 사양할 양 되겠습니다. 양보.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어는 도울 양, 옮길 양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양 한자어 또는 유사 한자어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 학습 풀이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각골문, 설문회자,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주어진 자체,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활용해서 학습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틈새 하자입니다. 틈새 하, 변방새, 막을색, 목책, 채, 더듬거릴 은, 찰한, 절뚝발이 근 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틈 하자입니다. 진면이죠. 진면 우물정입니다. 덜공이죠. 여기서 덜공이네요. 우물이 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물에 들려 있다. 집이 있고, 지붕이 있고, 우물이 있고, 들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물이 있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워놨죠. 이 사이에 틈 사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틈 사이. 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틈 하자가 되겠습니다. 틈하. 그 다음에 2번 변방세자입니다.
틈새 하에 뭐가 있습니까? 흙토가 있습니다. 흙토. 틈 사이를 흙으로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힐 색이 되겠습니다. 막힐색. 그 다음 막을 색이죠. 막을색. 막을색. 막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변방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8선을 말합니다. 변방이죠. 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곳은 변방입니다. 그래서 변방새 막을색 되겠습니다. 요새 중요한 변방. 그 다음 3번 채입니다. 채라 책이 아니고 채입니다. 차의 입니다. 나무 목채. 틈 사이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나무를 말뚝을 박아놨는 거요. 나무로 말뚝을 박으면 당연히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얼마간의 뭡니까? 틈 사이가 발생하겠죠. 틈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았는데 틈 사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목책이라 한다. 목책은 나무 우리를 말합니다. 나무 우리. 우리는 울타리죠. 4번 더듬거릴 은입니다. 더듬거릴 은. 말씀 은이죠. 말씀은 은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틈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더듬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듬거릴 은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듬거린다는 얘기입니다. 더듬거릴 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은은 보시다시피 이 맨 위에 머리 투자입니다. 있구죠? 가운데 있는 글자는 두 이자가 되겠습니다. 숫자 2를 의미하는 거죠. 입으로 말할 때는 머리에 2번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을 할 경우를 말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얘기할 때를 말씀드린다라고 씁니다. 해서 말을 할 때에는 입으로 말할 때에는 머리에 2번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실수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양반에게 또는 임금에게 말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머리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곤욕을 치르지 않겠죠. 그래서 떠듬거릴 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에 틈 사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더듬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떠듬거릴 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찰 한자입니다. 틈새하죠. 틈새하에 어른빅자입니다. 어른빅자가 들어있습니다. 어른빅. 틈새에 얼음을 넣게 되면 물이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찰 한자가 됩니다. 차갈 한. 혹한. 혹독하게 차다. 매우 물이 차다. 이런 뜻이 되겠죠. 6번.
절뚝발이 근입니다. 절뚝발이 근. 텀하, 텀하. 그 다음 아랫부분 쪽이 무슨 문자냐면 발족자가 되겠죠. 발족. 걸어가는데 틈이 생긴다는 얘기죠. 뭔가 삐걱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뚝발이 근자가 되겠습니다. 근각, 근각. 아니다. 발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절뚝발이 근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훑어보면 텀하, 텀하, 진면입니다. 여기서는 진면, 이 지붕을 말합니다. 우물정, 우물의 지붕이 들려져 있다는 거죠. 들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긴다. 텀하, 텀하. 두 번째, 변방세입니다. 틈 사이에 흙으로 채우니까 막을 색, 막아야 되는 부분은 변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변방세, 막힐 색. 이 한자어는 흉과 음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번, 목책. 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목책이라고 합니다. 틈 사이에 나무가 있다. 나무 사이에 틈이 있다. 그것은 나무 우리를 말한다. 나무 우리채. 우리채. 그 다음 4번은 뜨덩거릴 은자입니다. 말씀은 말을 하는 데에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틈새가 있다. 그러니까 원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듬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듬거릴 은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못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는 말을 잘못하게 되면 큰 곤혹을 당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드라마를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그 다음 5번이죠. 찰 한자입니다. 틈하. 틈새에 얼음빙이죠. 틈 사이에 얼음을 넣게 되면 물이 차가워집니다. 찰한. 혹한. 6번 절뚝발이 근입니다. 발족이죠. 틈 사이에 걸음에 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균형이 불완전하다. 자세히 보니까 발을 다쳐서 절뚝절뚝하고 있다. 절뚝발이 근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자는 1번 틈 사이 하자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모양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각골문, 설문해자, 상형문자를 전혀 등장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습 방법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갈경, 함정정, 우물정, 외울강,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우물정자가 들어있습니다. 1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박갈경입니다. 좌측에 있는 한자어가 쟁기래자죠. 쟁기래. 우물정입니다. 쟁기를 이용해서 우물정자 형식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밭을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박갈경 되겠습니다. 땅지자죠. 경치, 땅을 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성입니다.
구멍혈이죠. 구멍혈입니다. 구멍혈, 우물정이죠. 구멍을 내는데 우물 형태로 구멍을 낸다는 거죠. 결국은 함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정정 되겠습니다. 함정 나오죠. 함정. 그 다음 3번 함정정입니다. 언덕부죠. 언덕부. 언덕에도 우물 정자 형태로 구덩이를 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정이라면 구덩이죠. 구덩이. 우물 정자는 구덩이가 되겠습니다. 구덩이. 우물을 땅을 파서 지하수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팔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걸 구덩이처럼 보입니다. 함정정이 되겠습니다. 4번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에 점이 하나 찍혔죠. 그래서 우물정 되겠습니다. 동일어가 된다는 거죠. 4획, 5획 같은 한자입니다. 아주 수십 년 전에는 이게 우물정자를 퐁당퐁자라고 유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물에 돌을 던지다. 그러니까 퐁당한다는 거죠. 퐁당퐁은 유무고 실질적으로는 우물정자가 되겠습니다. 불똥주, 점주를 찍어도 우물정, 제외시켜도 우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년, 그러할 년이죠. 그래서 가지런하다. 그 다음 5번 외울강입니다. 얼글구입니다. 여기서는 훈과 음이 두 개죠. 훈과 음입니다. 외우다, 얼구다 이런 뜻이죠. 훈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우물정처럼, 자, 우물정자를 땅을 팔 때 사각으로 팔죠.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쌓는다는 거죠. 판 만큼. 그러니까 말을 계속 쌓으니까 외우는 거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외워집니다. 외울강. 그 다음에 얽는다는 게 뭐냐면은 좌우로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묶음. 묶는다. 묶음. 가로 세로로 말이죠. 그래서 얽는다는 얘기입니다. 얼굴구 되겠습니다. 외울강, 얼굴구.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쟁기례자입니다. 자, 쟁기례자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기례자는 분석해보면 손수, 그 다음 아래에 나무목입니다. 나무에 손을 잡고 사용하는 것은 쟁기란 얘기입니다. 쟁기가 모양이 어떠냐면은 삽처럼 되어 있고요. 이렇게 뻗어 있죠. 나무를 위에다가 손을 잡는다는 얘기죠. 나무의 윗부분에 손을 잡는 것은 쟁기란 얘기입니다. 해서 쟁기례자가 됩니다. 쟁기를 이용하여 우물정자로 가로 세로 지르는 것을 우리는 밭을 간다, 밭갈경이라고 합니다. 밭갈경. 그 다음 두 번째 함정정이죠. 구멍혈입니다. 자, 구멍혈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의 진면입니다. 진면, 지붕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8팔입니다. 8팔. 여기서는 나누다, 숫자 8이 아니고 나누다, 나누8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붕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구멍이 뻥뻥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구멍혈자가 되겠습니다. 우물 정자 형태로 구멍을 내니까 역시 구멍이 나는 거죠. 구멍을 서 함정정이 되겠습니다. 우물 정자의 형태로 구멍을 내서 빠지게끔 함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함정정이 되겠습니다. 함정정. 2번은 함정정이 되겠습니다. 2번은 함정정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덕부입니다. 언덕부. 자, 언덕에 우물정자 형태로 함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함정정이 되겠습니다. 4번 우물정자죠. 우물정자에 지금 하나 점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 획순이 하나 더 많다는 얘기죠. 획순이 1획이 더해져 있습니다. hum과 um은 같습니다. 똑같이 우물정자가 되겠습니다. 4획도 우물정, 5획도 우물정이 되겠습니다. 5번은 말씀언변입니다. 말씀언. 자, 말씀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두입니다. 두입니다. 두이. 눈은 입구죠. 자, 말씀언이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대화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할 때에는 머릿속에 2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윗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는 머릿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언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말씀언. 말씀을 들을 때는 입으로 말할 때는 머릿속에 2번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사랑의 파자 분석법은 우물정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우물정자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불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활용해서 풀이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각골문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하는 학습 방법이 2024년형 현재 시점의 파자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설명한 학습 방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개 평평할 견입니다. 결론적으로 hum과 um이 2개라는 얘기죠. 평평할 견 10개 한자를 가지고 그와 유사한 한자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0개 모양형, 형벌형, 가시나무형이죠. 2번입니다. 문문입니다. 문문이죠. 문문 10개자입니다.
그래서 문을 연다는 뜻이죠. 열개자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열개로 사용할 때는 이 아랫부분을 쓰죠. 부분은 독립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3번입니다. 모양형이죠. 평평할 견입니다. 평평할 견. 트럭 3이죠. 머릿결을 평평하게 고른다는 거죠. 곱슬머리가 아니고 직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평할 결, 직모 모양이다. 곱슬머리가 아니다. 의 형태의 모양이다. 모양형 되겠습니다. 평평할 견, 트럭 3. 트럭은 머리털을 말하는 거죠. 머리털. 트럭은 머리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형 4번입니다. 모양형입니다. 모양형 흑토죠. 아랫부분이 흑토입니다. 흑토. 흙으로 만든 모양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흑토입니다. 흙으로 만드는 모양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푸집을 말합니다. 거푸집 아시죠? 두 개로 쪼개어서 합쳐서 부어 넣고 일정한 시간이 나면 분리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똑같은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형입니다. 부을주자죠. 부을주. 쇠녹일주입니다. 쇠녹일주, 주형. 그래서 모양형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형벌형이죠. 형벌형입니다. 평평할 견입니다. 이때는 평평할 견 해도 되고 열개로 해도 되겠습니다. 칼을 열어서 칼을 끄집어내어서 형벌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평할 견으로 또 풀이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 작두를 이용해서 이 사람 목입니다. 이게 사람 눕혀놓고 작두로 가지고 사람 목을 잘랐습니다. TV 중국 드라마에 포청천이 있었습니다. 포청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포청천 보면은 죄를 짓게 되어 형벌에 가할 때 최고의 형벌은 작두를 대기하라 이렇게 했죠. 작두 45도 각도에서 이게 평평해지면은 칼날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목이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형벌 형자가 되겠습니다. 형벌이죠. 형벌. 그 다음 6번째 가시나무 형입니다. 풀초죠. 풀초물입니다. 여기서는 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벌을 주는 식물은 뭐냐? 가시나무란 얘기죠. 가시나무가 보면 가시가 찔리죠. 아픕니다. 그래서 형벌을 가하게 되는 식물은 가시나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형이 되겠습니다. 형극. 자, 다시 한번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열개자입니다. 열개. 연다는 거죠. 문을 연다. 이렇게 평평할 견. 자, 이것을 풀이해 보면 이렇게 되면 덜공입니다. 덜공. 덜 올리다는 뜻입니다. 덜 올리다.
들어 올리다. 하나의 일이죠. 동일하게 들어 올린다는 거죠. 동일하게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곡선이 아닌 직선이니까 평평한 거죠. 그래서 이 한자는 평평할 견이 되겠습니다. 열개자죠.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개자가 되겠습니다. 열개자로서는 2번을 많이 사용하지 1번으로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단독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번은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한다. 지금 도우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양형입니다. 터럭삼 평평할 경, 평평한 머릿결이라는 얘기죠. 그 모양입니다. 모양형 되겠습니다. 성형. 다음 열개자는 계명, 밝음이 온다는 얘기죠. 계명. 문화가 발달된 상황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4번 모양형입니다. 형벌형, 형벌형, 흑토, 흑토, 흙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무슨 모양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양. 조금 전에 얘기했죠. 부어서 적당히 고정이 됐다 싶으면 분리시켜서 완전히 마른다는 거죠. 도자기 종류가 그럴 수 있겠죠. 도자기 종류. 그 다음 5번은 형벌형입니다. 칼도 평평할 경우 설명했죠. 45도로 봤을 때 이게 평평하게 되면 목이 잘려나간 상태죠. 작두, 중국의 드라마 포청청 사형에 처할 때 작두를 이용해서 목을 잘랐습니다. 하나의 형벌이 되겠죠. 최고의 형벌이 되겠습니다. 형벌형. 그 다음 6번 풀초머리. 풀이 가시나무다니까 설명이 어색하니까 조금 확대해서 식물로 생각하면 되겠죠. 식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식물 중에서 형벌을 가할 만큼 꼭꼭 찌르는 나무는 가시나무다. 그래서 가시나무형이 되겠습니다. 형극.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10개 평평할 견자를 포함하고 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유사 한자어를 가지고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학습하는 설명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